안녕하십니까. 오늘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라운드 테이블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훌륭한 말씀, 재미있는 말씀을 듣고자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분의 우리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회원이시며 또 회장도 맡아주셨던 그런 원로 학자들을 모시고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주의 관점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고 또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런 시기라서 오늘 그러한 내용을 주제로 한번 자유주의 관점에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 한 분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희석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석입니다. 네, 그리고 김영용 명예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용입니다. 네, 김우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복고일 소설가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재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을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회장을 맡고 있는 최승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자유주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각 주제별로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할 텐데요. 먼저 강희석 선생님부터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자유주의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흔들리는데 왜 흔들리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한 분 한 분 말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강희석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첫째, 문화적인 축에서 본다고 그러면 제일 큰 흔들림은 지금 우리가 요새 흔히들 말하는 포스트 트루트 혹은 포스트 팩트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도덕의 가장 기본이던 사실, 진리 이런 것 자체가 그 가치의 중심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자유주의다, 자본주의다라는 것은 합리주의의 하나의 갈래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에서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세 가지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고 하나는 통일 이데올로기 혹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나머지는 잘 감추고 있는 건데도 이거는 뭔가니 김일성 유일체제 이데올로기입니다. 김일성 유일체제 이데올로기는 필요할 때는 전혀 밖에 안 내고 오히려 감추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특히 가장 드러내는 것은 민족주의 혹은 통일지상주의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정치에서 우리가 약점을 다 잡히고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해가지고 실제로 엄청난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자본주의 내부적으로 모순이 상당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돼야 될까 하는 걸 갖다가 하나의 인위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에 맡겨야 될 부분을 갖다가 단기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에서 자유주의 사회가 전부 다 흔들리는 것이 자유주의가 흔들리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그 자유주의가 흔들림 없이 한 번이라도 어떤 그 주된 이데올로기라면 이데올로기 또는 이즘으로서 위치를 점하고 있었느냐 하는 점에서 좀 회의적이고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대중이 원하는 사회를 이제 민주정화해서는 만들어가는 것인데 대중이 과연 그 자유주의적인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해 갈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있는지, 물론 이제 대중을 이렇게, 결국 대중 없는 사회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대중을 좀 폄하하는 게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는 해야 될 것 같아. 대중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대중이
말하자면 자유주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린다면 흔들리고 아니면 없으면 없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의견은 참 많아요. 그래서 표도 행사하고 하는데 그런 자기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근거를 갖기에는 조금 소위 말해서 세상을 이제 인식하는 틀이 되겠는데요. 그걸 갖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가치 판단을 잘 할 수 없음으로 해서 어떤 그럴듯한 구호에 쉽게 현혹되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혼자 있을 때는 그다른 추동력이 없는데 군중 속에 모이면 상당히 힘을 발휘하는 이런 존재고요.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신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어떤 이런 경향.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대단히 체제에 수능적이에요. 대중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견디기 어려운 순간까지 견디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일거에 뒤집는 이런 그 속성을 가는 존재가 대중이라고 판단하면, 생각을 한다면, 결국 대중이 깨어나서 스스로 지켜야 될 건 지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우리 사회에서 이룩될지, 지금 최근에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를 보면서 좀 느껴지는 것은, 그 범죄인 인도법 자체는 간단하게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가져올 여러 가지 그 파장,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그래서 미래를 좀 볼 줄 아는 홍콩 시민들이 조금은, 좋아 보이는 그런 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중이 얼마나 깨어나느냐, 깨어나지 못한다면은 자유주의가 뿌리를 내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저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유주의라는 거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18세기 정도에 이제 자유주의라는 것이 생겨났다고 보는데, 그 이전에 그럼 왜 우리가 주의자를 붙이는 자유주의라는 것들이 생겨날 수가 없었느냐.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라는 게가 그렇게 가만히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생겨나는 질서, 그건 아닌 거라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자생적 질서다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것으로서 보기에 좀 어려운, 상당히 그게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질서다. 그런데 더구나 우리가 지금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항상 연계해서 둘이 붙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여튼 다른 거죠. 주의가 번역이 잘못된 거지만, 데모크라시와 리버럴리즘. 이게 리버럴 데모크라시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그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가 지금 별개 거가 둘이 합쳐져서 오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질서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지키겠다고 하는 질서는 그게 둘이 한데 가는 건데, 원래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관계에서 민주주의는 자유주의가 없어도 성립되지만 자유주의는 민주주의가 없이는 자유를 보장해줄 시스템, 인스티튜션, 이런 게 확보가 안 되면 자유주의는 있을 수가, 존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질서다, 체제다.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 자체가 지금 방금 우리 김영 교수가 얘기했듯이 민주주의 나름대로 그 자체로 이미 아테네 시랍 시절의 민주주의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유주의라는 취약성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거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절로 우리가 그냥 당연한 걸로 알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동하듯이 자유라는 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거, 이런 정신 상태로는 자유주의는 존속될 수가 사실은 없는 그런 질서죠. 그러면은 이 자유주의고 민주주의고 이것 이전에 이런 질서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한번 생겨났을 때 유지시켜주는 기제는 사실은 그거는
보수주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되는 거는 바로 이 기존의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그런 건데, 우리가 보수주의라는 거기도 이즘이 붙기 시작한 거는 자유주의나 거의 비슷해. 조금 전에 예? 아담 스미스하고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에드먼드 버크의 섭을 찾는 내면은 사실 그것도 그렇게 이즘으로서는 오래된 건 아니지만 사실은 보수와 진보 이 문제는 인류 역사에서 정치라는 것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항상 있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보수, 근데 보수가 조금 세련되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들을 지키는 보수로서의 보수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보수와 민주와 자유, 이 시스템, 이제, 인스티튜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 오더라고도 할 수 있는 이것들의 관계를 갖다가 조금 더 청찰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해서 그것이 서로 어떻게 받치면서, 뒷받침하면서 자유주의를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각자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 개념 자체부터가 아주 흐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특유의 상황 때문에도 한국의 보수 진보를 가르는 기준은 대북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보수주의를 지킨다 하는 정당이 있으면 그게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알기도 힘든 이런 상황이 됐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정립하면서 우리 앞으로의 진로 생각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는 지금 상태가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예, 전체주의가 1930년대부터 득세를 해가지고, 80년대 말까지 굉장한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래서 90년경에 소련과 동유럽에서 이제 명령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그 실상이 드러나면서 한 20년간, 한 세대 동안 자유주의가 득세를 했어요. 그 뒤끝으로 이제는 그 전체주의와 자유주의가 누가 우위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뒤엉켜서 다투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자유주의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누린 적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한 세대가 채 못 되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이 상태는 우리가 1970년대 월남전 그때 우리가 느낀 그 혼란상, 불안감, 그리고 이러다가 도미노 효과로 아시아 전체가 공산주의화가 되는 것은 아니냐고 걱정할 때 그때와 비슷합니다. 상황도 비슷하고 우리가 느끼는 그 불안도 비슷하고 처방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1970년 중반에 월남전에서 패배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응이라는 구실로 유신체제로 들어간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길게 보고 우리가 이거 자유주의가 지금 흔들린다. 흔들리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비정상적이다. 라는 결론으로 곧바로 추론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김우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복잡해가지고 어느 게 자유주의고 어느 게 아닌지 사실 지금은 구분하기도 힘듭니다. 저는 이걸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종 교수님하고 좀 생각이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자꾸 자유주의가 흔들리는 이유가 이 정부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그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익단이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면 기업에 대한 간섭이 또 심해지고 규제가 증가하고 세금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 또 개인의 그 자유로운 영역이 자꾸 줄어들고 이런 게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왜 이렇게 계속 커지느냐? 그거는 정부에 대한 어떤 오해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 이제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뭐 소득 불평등이다. 그리고 좀 우리 현재 정부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뭐 불공정, 불합리성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해줄 수 있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정부는 이제 오류를 저지르지 않고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그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자본시장,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 거기에서 또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국 시장이라는 건 항상 실패하는 거고 부익부 빈익 시장은 부익부 빈익비를 만들어내고 또 불황, 공황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 사실은 그 정반대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정부가 개입해서 생기는 문제 그리고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더 복잡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 대중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 대중들의 잘못이냐 그거보다는 오히려 저는 어설픈 지식인들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설픈 지식인들이 끊임없이 대중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입시킨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뭐 대학교에서도 뭐 연극이나 드라마 뭐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뭐 선전되고 확대되고 이렇게 되지 않은가.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사회가 상당히 그 위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급격한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 면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자유주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당면과제,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해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 외교, 군사, 안보, 경제 정책, 다양한 분야에서의 위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는 이러한 자유주의 해법이 시급하게 필요한 과제다. 또 거기에 이러한 논의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실적 과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유주의 해법은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강희석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문제는 그렇게 장기적인 문제라고 그러면 이거는 예컨대 진화론적으로 본다든지 복잡계로 본다든지 하면 그건 그 흘러갈 길은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장 오늘 저녁이나 지금 뉴스를 못 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소미아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그게 지금 발에 떨어진 불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문제는 아주 단기적인 문제에 우리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아까 제가 정치, 경제, 문화를 드렸습니다만은 제일 급한 문제는 역시 북한하고 관계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만 없다고 그러면 북한의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전쟁의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길게 보고 남한의 좌파의 문제나 이런 것은 시간을 두고 나면 해결될 겁니다. 그게 사필귀정이라고 그러는 데 대한 우리가 행복하고 약간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좋을 겁니다만은 전쟁의 문제가 되면 그건 전혀 낙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이 굉장히 가중치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갖다가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만일 그 낮은 확률의 것이라도
일어났다고 그러면 그것의 영향이 하도 지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에 관해서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은 민족주의한테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그게 통일 문제입니다. 통일 문제만 하면 그게 통일 문제가 뭐가 또 뻗어나가면 반일주의, 반미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반일, 반미 이런 것에 잡히면 우파 혹은 자유주의자는 할 말을 되게 다 잃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반통일적인 생각을 갖다가 주장을 못했던가 하는 게 후회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보면 통일은 당연하고 일본이 일본제에 대해서 사질 않겠다 혹은 일본에 여행하지 않겠다 이러면 그건 오히려 그건 늘 당연한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 자유주의가 민족주의하고 어떻게 이 민족주의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어디에 발목을 잡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해결 방법이 있는지는 저도 그건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점만 지금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히 알듯이 자유주의는 뭐 개인의 자유와 세계의 평화를 주장하고 실천하려는 정치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요. 뭐 옳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핵심적인 사안이 이 사유재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의 안정성. 이 문제로 보면은 현재 이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부서지는 현상들이 이제 그 현상들을 잘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정치적으로는 전에 민주정이 타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힘의 균형도 잃고, 부처 간의 균형도 잃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한쪽으로 이제 권력이 쏠리는, 행정부로 쏠리는, 더구나 이제 권력을 강화하려는, 그래서 이제 견제정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깨지고 있고요. 외교는 우리 강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군사 외교는 이제 동맹 파괴, 지소미아, 동맹 파괴죠. 사실은 현재는 반일은 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군사 문제는 스스로 무장 해제하고 앉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국민들의 자유와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깨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도덕이 실종되고 법치가 무너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질서를 우리가 지탱하는 두 가지 축이 이제 도덕과 법인데, 물론 법은 도덕에 벌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가 무너지고 있다. 도덕적으로는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경제는 쉽게 해서 체제 전복이에요. 전반적으로 다 똑같습니다만은 체제 전복이다. 자유주의 말하자면 자본주의 사회, 자유주의 사회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정말로 이제 커다란 문제고요. 그 다음에 교육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기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증발해버렸고, 품위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소유의 안정성을 깨뜨리는 일들이 사회 각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대단히 이제 자유주의가 실제로 망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다음 라운드에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뭐 특별한 해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아까 모두에 얘기한 거는 하여튼 이론적이고 긴 안목에서 얘기지만은 지금 당면과제로 들어간다면 우리 강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금 아마 지금 당장 제일 시급한 문제라면은 뭐 지소미아도 지소미아고 또 소위 패스트 트랙에 걸려 있는 이 정권 연장, 현 정권 연장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은 결국은 지금 이 정권은 뭐 거의 확실하게 정권 연장할 수 있다고 믿고 들어있는 것이고, 아마 그거는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하나 특징적으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거가, 동서냉전 이전에 이 독재 정권의 출현은 항상 군부의 쿠데타를 통해서 독재 정권이 출현했는데, 냉전 체제가 무너진 이후 1990년대 이후에 민주주의의 말살, 좀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독재 정권이 등장하는 거가 이게 새로운 패턴이죠. 그럼 베네수엘라, 헝가리, 폴란드, 스리랑카,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들, 아프리카에도 이제 많은 나라들이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틀은 다 유지하면서, 조금 있다 보면은 지금 터키,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국제적으로 꼭 부정선거해서 정권 연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느끼기에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얘기 나왔던 대로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정권 연장을 지금 50년 정권 얘기를 하면 이 양반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스탠스를 보면은 거의 확실하게 북한, 김정은 체제하고 뭐 굉장히 비슷한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거가 지금 무시된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그럼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치가 인권이고, 그 다음에 자유고, 그 다음에가 행복주권인데, 인권이 무시되는 이제 그런 체제로 지금 가는, 지금 합법적을 가장한, 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거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고 무서워하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그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가는 거라면 그걸 어디선가 막지 못하는 한은 그대로 가겠죠.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야당이 그걸 막을 능력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지난 9월, 10월 달에는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나가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의 기회는 내년 4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보다 많은 국민들을 갖다 지금 각성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가 아마 광화문에 집회에 나갔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깔려 있겠죠. 지금 이 당면 문제는 꼭 자유주의, 지금 이런 걸 떠나서도 당장 급한 거가, 우리의 인권이 이제 보장될 수 있겠느냐? 내 자유가 그대로 유지했느냐? 지금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즘을 지금 따질 이유 없어요, 당장의 문제는. 우리의 인권과 자유를 갖다가 지키는 방법, 우리가 얘기해야 될 단계다 하는 거죠. 주제에서 혼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자유주의가 흔들리는 자유주의 이념으로 얘기했는데, 우리 패널 얘기하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의 자유주의 질서와 체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섞이니까 이게 아구가 잘 안 맞는데, 저는 전자를 택했으니까 이제 그대로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시급히 해결할 현실적 문제는 무엇인가? 이 자유주의가 이념으로서 당면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가장 눈에 먼저 닿는 거는 시민들이, 그러니까 세계 시민들이, 각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의 구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일정이었습니다. 어젠다였어요.
그건 고대부터 지금까지 안 변했는데 20세기 후반에 풍요로워지니까 그 목표가 바뀌었어요. 평등으로 환원된 겁니다. 그 가난이라는 고전적인 목표가 아니고 평등이라는 것이 이제는 그냥 구호가 아니고 실제로 이룰 수 있다는 그 생각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을 내셉니다. 그러니까 그 피케티가 같은 사람이 갑자기 위대한 경제학자로 추앙을 받고 세계의 그 담론의 그 주제를 독점하는 그러한 상황, 무려 80%에 이르는 그 소득세를 매기고 해외로 도망갈 길을 끈차고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것이 그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념에서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도 어느 사이엔가 이 가난했던 나라가 단 2세대 만에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아직도 중진국에 머무르면서도 이제는 소득의 평등을 주장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의 그 최종 결과의 원칙이 이념을 지배하는 이념적 그 투쟁을 지배하는 그 유일한 원리가 되었어. 지금 소득의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현실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람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앞으로 이제 오늘 자리는 이렇게 마련됐으니까 그렇고 다음에는 두 개를 나눠 가지고 먼저 원리적인 면에서 한번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체제와 질서를 어떻게 지키는 문제를 다시 분리해야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한국 사회에 좀 국한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그 강유석 선생님하고 김영윤 교수님 생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가장 시판 문제가 지금 안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다 잘 아시지만 이 지소미아가 지금 오늘 밤에 이제 파기되느니 마느니 그 시안에 걸려 있는데 만약에 파기되면 그야말로 이 한미 동맹이 굉장히 위태로워지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신문에도 자꾸 나오는 얘기가 미군 철수 얘기도 솔솔 나오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한미동맹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 정도까지 키우는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게 미군이 여기 주둔하면서 국방을 어느 정도 국방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의 국방비도 덜 들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 발전, 우리 경제 성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파기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참, 당혹스러워요. 과연 이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뭐 김영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안보 이것은 우리 생명과 또는 재산, 소유 이런 안정성을 깨뜨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외국 자본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도 외국으로 뭐 나가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 우리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떠나서 이제 저는 경제 문제만 또 한번 이렇게 보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는 지금 너무 기업과 활동이 너무 위축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을 확 장려하는 쪽에 그런
조치들을 빨리 취해야 될 텐데, 그래서 수많은 규제를 철폐를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문제가 이 노동개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노조는 그야말로 최대 이 권력화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으면 정말 그 기업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노동개혁을 포함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사회 현상에서 지금 노조가 상당히 큰 사회 경직성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고, 또 기업은 상당히 그 활력을 잃고 있고, 자본가들은 또 해외로 떠나고 있고, 이 정치인들은 안보 불안을 야기할 정도로 무책임한 정치를 하고 있고, 이러한 많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의 한 면들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럼 그 누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의 해법을 각 분야별로 찾는 것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주체도 있고요. 또 개인이라고 하는 역할도 있고요. 또 기업이나 사상가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 사회의 각 전문가 그룹들도 각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자유주의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데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런 분야는 이러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해법과 비전, 미래에 대한 과제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라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낙관주의자인데요. 결국은 다시 자유주의 체계로, 제도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하기 전에, 그런 게 이루기 전에 우리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은 진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한국은 자유를 지금도 누리고 있으면서 전부 다 공짜로 얻었습니다. 해방 후에 그 미국 세력에 의해서, 그리고 이승만이라는 분의 생각에 의해서 대체로 그냥 공짜로 자유를 얻어놓고 있어 보니까, 자유를 어떻게 지키느냐, 자유는 지켜야 될 제일 중요한 가치다라는 걸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지내고 있는. 근데 자유로운 세상이라는 게 어떤 세상이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세상, 아무 무슨 유토피아적인 요소가 없는 세상, 우리 한국말로 지지고 볶고 하는 세상, 혹은 찍고 까불고 하는 세상, 이게 자유주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자유주의가 흔들리면 어떤 유토피아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등의 문제, 통일된 세상, 뭐 이런 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의해서 짓눌려 버리는데, 자유주의자는 그냥 공짜로 그걸 갖다가 피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자유를 잃고 난 뒤에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은 자유주의자가 나오고, 자유의 질서가 새로 에머지 될 거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뭐 해법이라고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결국은 본인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개인들이 이게 참 토크빌도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대단히 격찬을 했다가 나중에 이거 좀 문제가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복권이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강 선생님 말씀하시고, 결국 사실 자유와 평등의 문제에서는 이게 꼭 대척점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자유를 소극적 자유로 생각하고 평등을 비례적 평등으로 얘기한다면 그게 양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자유가 있고 진정으로 평등이 있고. 그러니까 평등을 앞세우면 자유가 상실되고, 이런 얘기는 그 컨텍스트가 아닌 적극적 자유와 양적 평등으로 가면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조금 더, 뭐랄까, 교육이랄까,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정말로 진정하게 평등한 세상을 원한다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 지금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좀 들어드리고요. 그리고, 이 차라리 정체가 군주정이나 귀족정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뒤집어 엎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에 혁명이 있었고. 그런데, 물론 그것도 엄청난 피해와, 그리고 또, 그 후유증, 나쁜 후유증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민주정은 이게 대단히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합법적으로. 김은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합법적으로, 실정법상 아주 합법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더 대중이 깨어나야만 이게 되는데, 그래서 뭐, 지금까지 우리가 대중 상대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얼마나 효과를, 뭐, 앞으로 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있으리라고 생각도 하고요.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체제는 상당히 다른 쪽으로 넘어간 그런 쪽이죠. 해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개인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달성할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로 좀 이건 뭐 몇십 년 전부터 한 얘기입니다만은 똑같은 고민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해법을 지금 제가 제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유주의라는 거는 굉장히 취약한 이념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를 누린 사람들 숫자는 굉장히 극소수다. 그러니까 근대라는 우리가 부르는 역사의 시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인류는 속박 속에서 살았던 거다. 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지배자, 최고 권력자들만 자유로. 그러니까 경제활동 자체가 우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생활의 소소한 부분에는 자유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물론, 강제 수용소 생활은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큰 틀에서, 인권이나 무슨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죠. 그럼 그 시절의 질서는 뭐로 유지됐느냐? 그거는 지배계층, 귀족과 교회.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서양의 교회고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로 우리는 4대부터 마찬가지죠. 다 그 종교 이념에 의해서 지배 이념을 좌지우지하는 엘리트들이 많이 누릴 수 있었던 거다. 그럼 그거가 깨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몽의 산물이라고 그러죠. 근대 이후의 얘기다. 그러면은 자유주의라는 것이 생겨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세상이 오는 데는 먼저 다른 것들이 많이 변한 거예요. 정치가 변했고 국가 정치 체제가 변했고 절대 왕정에서 국민국가라는 개념으로 나오고 공화국들 나오고 했고 경제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시장경제라는 거가 생겨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르네상스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이 있은 후에 자유주의라는 이념이 사실은 발전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것이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삶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거가 흔들리는데, 거기에는 그러면은 그만큼 지금 자유주의가 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만큼 지금 잘못되면은 다시 그런 체제, 그런 질서를 복원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또 쉽다고 생각 안 해요. 새로운, 지금 민주주의라는 거가 변질되면서 자유주의를 말살하듯이 이제
정치뿐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자유주의를 만들어냈던 시장경제, 정치체제, 다른 문화, 종교관, 세계관, 이거 자체가 지금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가장 중요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술 발전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 이것들이 우리 세계관과 사람들의 생각을 상당히 부분 바꿔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감정과 이성 간의 관계까지도, 예. 점점 더 지금 사람들이 과거보다 이성보다는 지금 소위 SNS에 인스타그램 같은 거가 얘기해 주는 거가 그거죠. 예. 유튜브, 지금 틱톡 15초,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짧은 인투이션, 즉각적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되는 한데는 이런 거는 점점 어려워지고, 이건 지식인들까지도 다 비슷해져요. 긴 글은 안 읽고 짧은 글만 읽고, 예. 이제 다 이렇게 변하다 보면은 지금 앞으로 지금 우리가 최근까지 경험하고 있던 이 자유로운 자유주의 세상, 이것을 망가진 다음에 복원하는 때 과거 같은 방식으로 되지는 절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다시 과거의 근세 이전에까지 자유주의가 등장 못했던 것만큼 또 어려운 새로운 또 이제 이런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근데 요새는 사이클은 줄어들었으니까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단기 사이클로 금방 또 복원할 수도 있겠죠. 그런 기대를 해 오겠지만은 대신 이 전체주의 사이클이 지금 중국에서 시작하고 많은 러시아 다른 지금 새로 등장한 독재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또 그걸 공고화시킬지 기술을 이용해서 그것도 또 경험해보지 않은 거니까 모르는 거죠. 예. 지금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유지하는 거에 관련된 논의는 많아요. 그런데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해서 그 이론을 탐구하고 새로 이론을 다듬어내고 이 점을 한국적 실정에 맞춰가지고서 적용해가지고 그걸 정책으로 구체화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집단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얼마 안 돼요. 광화문에 나가는 분들 중에서 우리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100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분한테 이러한 자유기업원이나 한국경제연구원과 같은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같은 이런 그 단체들을 통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대한민국 체제가 지키려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거는 사실 그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더 많은 식견을 갖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자유주의를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특히 경제적 자유주의를 초점에 맞춰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구호는 일을 갖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한다는 거 준비도 안 돼 있고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효과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경제적 자유주의에 딱 맞춰갖고 이것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유기본에서 내놓은 그 총수들 다 보면은 거기가 다 한마디로 귀결되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주의하고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인 재산권, 둘로 요약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모임을 조직하려면은 분명히 주제를 너무 넓히지 말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우리만이 비교 우위를 누릴 수 있는 주제를 택해갖고 그거에 관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갑자기 모여가지고 몇 분씩 한 주제를 얘기하고 나서 무슨 통합이 되겠어요. 우리는 굉장히 소소한 것, 갈라파고스에 이렇게 불시착한 난파선 주민이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할 일은
이거에 대한 뭐 적극적으로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이런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반자유주의적인 지식인들과 싸우는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가져온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그 문화의 다양성 발전한 부분, 그리고 이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를 유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좀 설파하고 이게 확산시켜야만 이게 가능한데, 사실 그게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개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익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반자유주의 지식인들이 하는 얘기들은 대부분 보면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얘기를 하거든요, 개인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얘기가 사실 안 먹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에 우리나라 그 자산가들, 기업가들이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 기업가들이라든가 자산가들을 보면 아까 목걸이 선생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시장경제의 중요성이라든가 자유주의 중요성이 잘 모르고 이제 요새 조금 이제 우리 이 체제가 조금 바뀌니까 요새 좀 피부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다. 뭐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인데.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거에 대한 인식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떤 면에서는 무임승차하지 않았는가, 이런 분들이. 그래서 좀, 이 자산가들, 기업가들 이런 분들이 이런 우리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전파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하고 지원을 해야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K2를 비롯해서 헤리티지 재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자산가들이라든가 기업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 사회는 그게 너무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5분의 패널, 라운드 테이블의 마지막 순서로 한 말씀씩 더 듣고 라운드 테이블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석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쪽이 진다, 이긴다는 것은 폭력이나 안 그러면 교화에 의해서 어떤 쪽에서 일어나든지 한쪽이 항복을 해야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자기가 깨닫는 겁니다. 대개 이 깨닫는다는 것은 대단한 어려움의 속에 들어가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반자유주의적인 세력과 자유주의적인 세력과 붙어놓으면 자유주의적인 세력이 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기백도 없고 무슨 통일된 강령도 없고 어떤 계급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자유주의적인 세력이 이겨가지고 그것이 큰 난관에 봉착해서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세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낙관주의의 원천입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고 자유주의가 회복된다는 것만 생각한다면 지금 자유주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지식인 세력입니다. 근세 상인 세력이 부르주아 세력이 하나의 시장을 갖다가 생기게 하고 산업혁명을 일으키는데 원천적인 힘이 되었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자유주의 세력이라는 게 그런 큰 계급이 지식인 계급이 큽니다. 근데 지식인 계급이 전혀 자유주의적인 세력으로 지금 와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제일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일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분야에서는 전혀 무슨
철학 한 분도 그렇고 법률학 한 분도 그렇고 무슨 자연과학 한 분도 그렇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색채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 낙관주의는 언젠가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고 난 뒤에 비로소 자각에 의해서 자유주의적인 세상으로 회복해 나갈 것이다라는 게 제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뭐 토론보다도 한 가지 제안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뭐 정당에서 지금 민부론이라는 책 냈죠. 네, 그렇습니다. 정당 얘기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듣고 보니까 상당히 대단히 두껍고 철학을 냈는데도 철학도 대단히 두껍다. 실질적인 말하자면은 뭐라 할까요? 어떤 선거에서나 뭐 이런 데서 참고하기가 썩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참여했던 사람들의 소소입니다만 뭐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학회가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그 강령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더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제시해 본 적이 아마 없었죠. 자유주의 정강정책이라는 책이 책은 복 선생님 예, 복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책이고 책은 안 읽거든 잘. 사람들이 네, 조금 더 그래서- 메시지화하는 형태로 예, 앞으로 메시지화하는 개발하도록 형태. 하겠습니다. 뭐 우리 회장님한테 내가 제기를 주는 건 아니고 짐을 주는 건 아니고 참고로 하자면은 브루킹스 인스티튜트죠. 거기에서 이제 오바마 당시 후보였을 때 준 책이랄까 팜플렛이 46페이지였던 거거든요. 그런 정도 해서 우리가 같이 하는 그런 집단이 좀 뿌리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좀 만들어줬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 보수주의자 에드먼드 버크가 이 기존 질서를 바꾸는 그런 그 당시의 얘기죠. 세력은 지식인과 머니드맨, 자본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250년 지난 오늘날에도 제가 보기에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지식인과 자본가겠죠.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버크 시절에는 그 상인과 지식인들이 이 자유주의 질서가 이게 등장하는데 방향으로 세상을 바꿨어요. 근데 지금은 그 두 세력이 내가 보기에는 좀 반대 방향으로 이걸 허무는 쪽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예. 근데 사실 그 중에 지식인들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슌페터가 미리 이미 반세기 전에 예언한 바 있죠. 예. 근데 상인 또는 자본가들도 지금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들 사실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불평등의 문제를 갖다가 악화시키는데 사실은 온갖 돈의 힘으로 로비를 통해서 이제 이 미국 경제도 이미 시장 경제에서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체제 지배, 독점적인 지배 구조로 지금 돼 있죠. 지금 현재 이미. 네. 그러니까 지금 자유주의 보면은 역시 중요한 이 자유주의 확산 설득해야 될 대상들은 바로 그 두 집단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사실은 그런 얘기죠. 다른 지금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지식인들. 근데 그건 이제 어려운 설득 노력이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지금 머리가 굳어진 사람들을 설득해서 전향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고 결국은 교육이다 하는 거죠. 예. 근데 이미 공교육의 문제는 우리 정 교수님이나 학생이 지적해 줬는데
교육 중에서도 사실은 역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에 대한 관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거가 역사 교육의 문제죠, 사실은. 근데 이 비슷한 현상이 우리만에게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도 그냥이 아니에요. 미국에 이미 소위 미국식 자유주의자들이 한 교육이 미국적인 가치를 다 부정하고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처럼 미국 애들 교육을 시킨 거가 그래서 지금 미국 젊은이들의 대학 설문조사들 결과를 보면 아주 놀라운 결과들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미국 젊은 사람들도 미국이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정도 번듯한 나라면은 당연히 자랑스러워하고 이 지구상에 만날 대한민국 같은 나라를 갖다가 오늘날 같은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뒤에 그걸 위해서 몇만 명의 미국인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이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희생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나라였는데 근데 미국 젊은이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가 바로 미국의 이제 좌파들 리버럴의 교육이 바로 미국은 인디안 학살하고 노예제하고 뭐 하고 하여튼 그런 것만 베트남 전쟁까지 쫙 이어지는 모든 걸 갖다가 그런 것만 얘기하면서 인종 문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도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역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역사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제 하는 거죠. 자유주의도 진안목에서 바른 교육, 역사 교육 특징을 통해서만 아마 지금 괜찮은 세상을 다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자유주의라고 우리가 이제 하나의 낱말로 묶지만 이제 그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자유주의를 구성하는 그 원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난번에 얘기하는 밈들을 보면은 수천 수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조합이라는 것이 다 달라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이루는 거, 자유주의라고 이렇게 큰 그 낱말 속에 그걸 구성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하나가 퍼져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유주의가 한 사람의 머릿속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자신의 경험을 자유주의적인 지식이 그리고 그것을 파악해 갖고서 받아들여 가지고 차츰차츰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 그리고 그거에 관한 이론들 그것도 이론들도 생물과학과 사회과학이 또 엄청난 그 실증적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퍼지도록 하는 거죠. 자유주의라고 이렇게 이념을 크게 보면은 우선 그 임무의 그 막중함에 질리고 그 다음에 진도가 없고 때로는 퇴보처럼 보이니까 그 의의가 상합니다. 그걸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그 사실들, 그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퍼지고, 밖으로부터 어떻게 들어오고 하는 걸 이제 보면은 자유주의가 흔들린다. 흔들리지만 또 그것은 흔들린다는 것이 꼭하니 무너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렁거린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관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면 그 세대의 경험에 맞게끔 자유주의가 변형되어 가지고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둡진 않습니다. 이 현실적인 처방이 뭐냐 이 얘기가 이제 마지막에 나왔는데
그 정권 바뀌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현 정권이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답은 빤해요. 그거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악화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거, 이거 허물어진 거 붙이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자유주의를, 이라는 것이 뭔가 인식하고 그것을 퍼뜨리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말 속에 그 말을 구성하는 수많은 그 사실들, 이론들 갖다 퍼뜨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때 뿌린 씨가 어디서 어떻게 자라날지 몰라요. 케인즈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어디서 누구의 머릿속에서 태어날지 모르니까 우리 열심히 뿌리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자유사회에서는 여러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꼭 자유주의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반자유주의 사람도 있고 정말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사회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사실 이 사회주의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그거하고 반체제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도태돼서 없어져 버리는데 어느 날 그냥 그 이슬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유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계속 존재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정치라는 것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람을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그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정치가 달라지면 사회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소위 386이라고 해서 지금 586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미네이트 한다는 거예요. 정치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혼란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저는 정말 바꾸려면 계속 이제 교육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멀리 내다보고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정치 활동에 참여해서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좀 잡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바뀌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교육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돼 있느냐면 아까도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소위 말해서 어설픈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반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소위 말해서 목사, 스님 뭐 이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절에서도 그런 얘기 대학은 뿐만 아니라 뭐 드라마를 보면 어떤 때는 이게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도 들고 영화도 그렇고 이런 게 지금 그런 식으로 지식이 퍼뜨려지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런 확고한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냥 흡수가 돼버리거든요. 그게 다인 줄 알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아까 우리가 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확산을 시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만 우리 사회 그런 사람들이 또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를 바꾸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사회가 잘 안 바뀌는 이유는 뭐 똑같은 얘기지만 좀 여권이나 야권이나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멀리 내다보고 계속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되고 거기에 가장 그 사회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그걸로 인해서 가장 득을 보고 또 그런 책임을 있는 사람들이 자본가하고 기업가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재차 강조하고 싶은 게 이런 교육 사업, 이런 홍보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유주의 관점을 본 대한민국 라운드 테이블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을 함께 토론해 주신 거로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는 앞으로도
매월 또 이 라운드 테이블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많은 기대 그리고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라운드 테이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해 주십시오.